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완성 세계지리 1강 세계화와 지역이해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글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커피는 현재 우리가 전 세계로 뻗어 있는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관계망 속에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상품이다. 커피는 수많은 나라와 다양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상품이며 국제 교역량이 많다. 많은 나라에서 커피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주요 수단이다. 커피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은 생산자들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지속적인 거래로 이루어진다. 커피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에는 사회적 발전 과정과 세계화의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차, 바나나, 백설탕과 함께 커피는 1800년대에 이르러서야 널리 소비되기 시작했다. 커피는 결코 서구적 식단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아니었다. 오늘날 커피는 다국적 기업의 독점, 인권 문제와 환경 오염 등으로 논쟁의 중심에 있기도 하다. 보기 기억의 형성 원인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상호 의존성 증가이다. 이건 쉬운 국어 문제 수준이죠. 기억은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에서 커피의 생산은 주로 선진국이 아니라 열대 기후 지역에 있는 저개발국가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요. 소비는 중위도나 고위도에 있는 선진국에서 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니은은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디귿은 유럽에서 주요 지리적 표시제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다. 지리적 표시제는 어떤 농산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지의 어떤 지리적 특성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걸 하나의 어떤 브랜드 상품으로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커피는 열대 기후 지역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유럽은 상관이 없죠. 유럽에서 소비를 하는 거지 유럽에서 커피를 생산하는 건 아니니까요. 잘못된 설명이고요. 리을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공정무역의 확대가 제시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독점, 인권 문제와 환경 오염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무역, 맞는 설명이죠. 기억, 리을이 정답이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2번, 다음 자료는 세계지리 수행평가 보고서의 일부이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역화 전략의 주요 사례. 지역화 전략 1. 가. 프랑스 바요넴은 돼지 뒷다리에 소금을 치고 1년간 숙성하여 만든다. 바요넷에서 생산한 옥수수 사료를 활용한 친환경 양돈, 지역의 소금과 독특한 기후를 이용한 햄 숙성으로 정부에서 제조 전통과 품질을 보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햄 생산이 2배로 늘고 수익금은 돼지 사육 두수 증가와 가공시설 투자로 이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자, 가는 지리적 표시제죠. 지리적 표시제. 그 다음에 지역화 전략 2. 독일의 베를린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비베를린이 있는데 분단이라는 과거의 어두운 인상을 지우기 위해 2008년부터 이를 사용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는 1963년 존 F 케네디가 베를린에서 남긴 나는 베를린 사람이다 라는 말에서 착안한 것으로 베를린 사람이기에 자랑스러워하라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베를린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관광객의 관심도 끌 수 있게 되었다. 자, 이건 지역 브랜드화에 해당하죠. 자, 이것도 브랜드라는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니라서 쉬운 국어 문제 수준이에요.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가 이렇게 선택지에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가는 지리적 표시제, 나는 지역 브랜드화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3번, 그림은 지도를 구분한 것이다. 가마의 사례와 지도의 A씨가 옳게 연결된 것은 단 A씨는 각각 지구 전후도, 포르톨라노 해도, 호넬강리 역대 국도 지도 중 하나임. A는 호넬강리 역대 국도 지도죠. 그 다음에 B는 포르톨라노 해도고요. 그 다음에 C는 지구 전후도예요. 자, A하고 C는 동양에서 제작했고요. 그 다음에 P, 포르톨라노 해도는
서양에서 제작했죠. 자, 동양에서 제작된 세계 지도입니까? 아니오는 B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포르톨라누 해도는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적합하도록 제작했죠. 자, 그래서 나는 B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A하고 C가 될 텐데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호넬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죠.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남극 대륙 같은 건 없어요. 자, 그에 비해서 지구 전후도에는 있으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C가 내려올 거고요. 목판본으로 제작되었습니까? 지구 전후도는 목판본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지구 전후도가 목판본인지 아니면 이렇게 종이에 직접 그린 건지 아니면 천 같은 거에 그린 건지 그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국지리에서 대동여지도는 목판본으로 만들었다는 게 사실 중요했었어요. 왜냐하면 종이에 이렇게 직접 그린 건 똑같은 지도를 대량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지도라는 건 사람들이 널리 써야 편리한 거고 그 가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목판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찍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특징이었는데 지구 전후도, 세계 지도 당시 조선 사람들이 세계 지도를 실용적인 목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했을까. 자, 물론 이제 이게 지구가 구체라는 걸 인식하고 중화 사상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이걸 대량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얼마나 이용을 했을까. 목판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사실 지금까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또는 모의고사 수능에서 지구 전후도가 목판본이라고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마가 C다. 정답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문제 자체의 난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걸 뜬금없이 이렇게 정답으로 내면 조금 당황스럽죠. 자, 아무튼 정답은 5번. 4번.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이드리시가 제작한 세계 지도고요. 이슬람의 세계관이 담겨 있죠. 반영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는 마파문디인데 그냥 보통 TO 지도죠. TO 지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얘는 크리스트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어요. 자, 이제 종교의 세계관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근데 이 지도들은 오늘날 널리 쓰이는 지도하고 달리 지도의 위쪽 방위가 다르죠. 그래서 가 지도는 위쪽의 방위가 남쪽이고요. 나 지도는 동쪽이죠. 이건 기본이니까 적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선택지 볼게요. 1번 가와 나에는 모두 경의선망에 표현되어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참고로 이드리시의 세계지도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선들이 그어져 있어요. 마치 위선처럼 보이는데 위선은 아니고요. 당시 사람들도 위도에 따라서 대체로 기후가 달라진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후를 구분하기 위해서 임의로 그어 넣은 거예요. 위선 아니에요. 위선이라 그런다면 위에 있는 여기 부분도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물론 경선은 그런 비슷한 건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자, 그래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2번 가는 크리스트교 세계관, 나는 이슬람교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거꾸로 되어 있네요, 설명이. 그 다음 3번 A와 B는 인도양이다. 자, A는 지중해, 아프리카, 유럽, 지중해 된다. 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아시아, 아라비아 반도, 여기가 인도양이죠. 인도양 맞고요. 그 다음에 TO 지도는 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아시아죠. 자, 그래서 B는 지중해예요.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 4번 기역 하천의 하구는 발원지의 남쪽에 위치한다. 자, 이제 이 지도를 보면 기역 하천은 여기 보면 산을 지금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물은 높은 데 더 낮은 데로 흐르니까 당시 이 하천에 하류에 살던 사람들이 저쪽에서 이제 하천이 흘러오니까 저기에 높은 산이 있겠구나 라고 상상해서 그려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도에서 기역 하천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중해로 지금 흘러들고 있어요.
나일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잖아요. 기역 하천은 나일강이고요. 그래서 기역 하천의 하구는 발원지의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 위치하죠. 그 다음 5번 니은은 B의 동쪽에 위치한다. 이 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니까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5번. 5번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메르카토르가 제작한 세계 지도죠. 메르카토르 도법을 처음으로 이용했고요. 원통 도법이죠. 그 다음에 나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작한 세계 지도인데 원본은 사라졌고요. 14세기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고서 복원한 거죠. 14세기가 아니라 15세기 1400년대에 복원한 거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작한 세계 지도예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저위도보다 고위도의 면적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이제 지도가 조금 크게 나와 있긴 하지만 경위선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자, 우리가 메르카토르 도법, 원통 도법으로 지도를 제작하게 되면은요. 지구의 구체, 그러니까 가상의 지구하고 지구를 둘러싼 이렇게 원통, 그 종이하고 닿는 부분은 정확하고 그 다음에 가상의 지구와 둘러싼 그런 원통, 그 면하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왜곡이 심해져요. 면적이 넓어지는데 그래서 적도는 정확하고요. 이 지도는 적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면적이 확대돼서 표현된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다음 2번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이용되었다. 나가 아니라 가가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이용되었죠. 자, 나침판이라고 하는 건 동서남북을 이렇게 수직으로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지도에서 경선과 유선이 수직으로 교차하는 지도가 나침판을 이용할 수 있는 지도예요. 그래서 메르카토르가 만든 이 지도가 대항해 시대에 널리 쓰였죠. 다음 3번 가는 나보다 최초로 제작된 시기가 이르다. 잘못된 설명이죠. 가는 16세기 맞나? 이거 좀 가물가물하네요. 어쨌든 대항해 시대. 그 다음에 나는 최초로 제작된 건 이제 기원 후 2세기인가? 그쯤 될 거예요. 복원한 게 15세기고. 자, 그래서 3번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자, 4번은 나는 가보다 표현된 육지 면적 내에서 아프리카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이건 일본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죠. 자, 나 지도에서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아프리카 남쪽, 그러니까 이제 사하라 사막의 남쪽 아프리카는 뭐가 있는지 잘 몰랐고요. 그래도 아프리카 그 남쪽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되게 크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에 비해서 이 지도에서 아프리카는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까 1번 선택지 설명했던 것처럼 메르카토르 도법을 이용한 지도는 적도는 정확하고 적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면적이 확대되어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거의 가운데를 적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다른 대륙에 비해서 더 작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4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5번 가나는 모두 경위선이 직선으로 그려져 있다. 자, 가는 경위선이 이렇게 직선이고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듯이 경위선도 이렇게 지금 곡선이고요. 약간 곡선이고 경선도 지금 이렇게 곡선이죠. 그래서 5번은 잘못된 설명. 6번 표는 가다 국가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자료 분석을 겸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 문제가 지금 나온 게 수능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지리 공부를 이제 한 학기 이상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위도 경도를 보고서 그 다음에 또는 인구 규모를 보고서 이 나라가 어딘지 대충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수도의 위치를 볼게요. 가는 남이 6도 정도 된대요. 적도 근처죠. 그 다음에 동경 106도니까 우리나라보다 약간 서쪽에 있죠. 그리고 인구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다시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2억 명, 2억 7천만 명이네요. 적도 근처에 있는데
인구가 2억 7천만 명이다. 사실 인구 규모만 보고도 가 국가가 인도네시아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나 국가는 인구가 2억 명 정도예요. 2억 1천만 명. 인구가 되게 많은 나라죠. 그 다음에 수도의 위치를 봤더니 남이 15도 남반구네요. 그리고 서경 47도. 서경 47도? 그렇죠. 남아메리카에 있는 국가인데 인구가 2억 명이 넘어간다. 하나밖에 없죠. 브라질. 브라질도 세계에서 인구가 5번째로 많은 국가니까 인구가 2억 1천만 명 정도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는 인구가 1,700만 명 정도예요. 자, 이제 이건 인구를 보고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위도가 북이 52도예요. 자, 런던의 위도가 52도가 조금 안 되거든요. 런던은 세계 3대 최상위 세계도시니까 대략 위도 알고 있어야 돼요. 경도는 0도니까. 그리고 동경값이 4도 54분이니까 자, 54분은 거의 이제 반올림 해가지고 거의 5도쯤 되겠네요. 그러면 런던보다 조금 북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있는 나라 수도인데 사실 이걸 가지고 다가 어느 나라인지 알긴 조금 어렵죠. 물론 정답은 이제 네덜란드인데 어쨌든 유럽에 있는 국가라는 건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기억은 원격 탐사를 이용하여 수집한 정보이다. 인구는 항공기나 인공위성으로 알 수가 없죠.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고 구하는 거죠. 간접 조사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지리 정보 중 공간 정보가 아니라 속성 정보죠. 그 다음 3번 가는 나보다 국가 내 1차 산업 생산액 비율이 낮다. 가는 나보다 낮다가 아니라 높다죠. 이거 다 더한 다음에 1차 산업의 비율을 보면 되긴 하는데 근데 굳이 다 더할 필요 없이 1차 산업하고 이제 3차 산업 정도만 봐도 2차 산업은 큰 차이가 안 나니까요. 가가 1차 산업 생산액 비율이 국가 내에서 더 높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4번 나는 다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자, 이건 이제 다가 어느 국가인지 네덜란드인지 알아보면 참 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러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자, 대신 다 국가를 봤더니 아니죠. 이건 그럴 필요도 없고 인구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산업의 생산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한 다음에 인구수로 나누면 돼요. 자, 그런데 인구 규모는 지금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생산액은 10배 차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다 네덜란드가 더 많아요. 그 다음 마지막 5번 다는 가보다 연중 낮 길이의 변화폭이 크다. 옳은 설명이죠. 자, 낮의 길이 변화는 오직 위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위도의 절대값. 그래서 적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낮과 밤의 길이 변화가 크잖아요. 자, 그래서 다는 북이 52도, 그 다음에 가는 남이 6도, 거의 적도. 자, 그래서 낮과 밤의 길이 변화는 다가 더 크다. 7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하나의 국가를 선정하여 자동차 공장을 건립하고자 한다. 가장 적합한 국가를 고른 것은 단 지도에 표시된 국가 중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택하며 합산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1차 금속 제조업 생산량이 많은 국가를 선택함. 자, 지도에 있는 나라, 이제 우리가 선택지를 봤더니 독일, 영국,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파냐를 제시하고 있는데 유럽에 있는 주요 국가들이니까 지도를 보고서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영국이고요. 여기가 노르웨이고 여기가 독일이고요. 여기가 폴란드고요. 여기가 에스파냐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점수 또는 숫자를 적고서 더해 봐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라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누구나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건데, 자, 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가중치 2가 있으니까 점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런던이 4점이 되고요. 노르웨이가 2점, 독일이 2점, 폴란드가 6점, 에스파냐가 6점이에요. 그 다음에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그냥 여기에 있는 평가 점수를 그대로 적으면 되죠.
자, 그래서 영국 3점, 노르웨이 3점, 독일 3점, 폴란드 1점, 에스파냐 2점. 그 다음에 1차 금속 제조업 생산량도 여기 평가 점수를 보고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영국 1점, 노르웨이 2점, 독일 3점, 폴란드 3점, 에스파냐 2점. 그리고 각 국가별로 점수를 더해서 표시를 해보면 독일은 8점, 영국도 8점, 그 다음에 폴란드 10점, 노르웨이 6점, 에스파냐 10점. 자, 폴란드하고 에스파냐가 점수가 같은데요. 자, 이 문제에서 합산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1차 금속 제조업 생산량이 많은 국가를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폴란드는 1차 금속 제조업 생산량이 3점으로서 100만 톤 이상이고요. 에스파냐는 2점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8번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는 각각 인터넷 지도, 종이 지도 중 하나임. 자, 가가 인터넷 지도, 디지털 지도고요. 전자 지도고요. 나가 종이 지도네요. 선택지 1번 가는 소수 지식인의 세계관을 반영하여 제작되었다.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나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종이에 그린 건 물론 종이에도 컴퓨터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 지도는 얼핏 보니까 옛날에 제작한 것 같죠. 물론 이제 그리고 이 문제는 전자지도하고 종이지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나는 설령 어떤 지도인지는 모르더라도 종이에 그렸다 하더라도 컴퓨터를 활용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가는 나보다 기록 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이다. 당연히 아니죠. 4번 가는 나보다 다양한 형태의 지도로 변형하기 용이하다. 전자지도는 당연히 더 용이하죠. 그 다음 5번 나는 가보다 지역 간의 실제 거리와 지역의 면적을 구하기 쉽다. 이건 사람이 일일이 해야 되죠. 종이 위에 그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전자지도, 인터넷 지도는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클릭 몇 번이면 구할 수 있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9번 가나 권역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는 각각 대륙 중심 권역 구분, 문화적 권역 구분 중 하나임. 자, 나는 이렇게 아프리카랑 유럽이랑 이렇게 경계를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파나마 지역을 경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걸로 봐서 나가 대륙 중심이고요. 가가 문화적 권역 중심이죠. 구분이죠. 자, 보기 볼게요. 1번 가는 자연적 요소, 나는 문화적 요소를 이용한 권역 구분이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고요. 니은 가는 나보다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권역 경계의 변화가 유동적이다. 옳은 설명이죠. 문화라는 건 계속 변하잖아요. 물론 대륙도 대륙판이 이동하니까 몇억 년쯤 지나면 몇 천만 년쯤 지나면 구분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건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디귿 A는 B보다 지역 내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다. A는 건조 문화 지역, 북부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은 건조 기후가 넓게 나타나지만 또 다른 공통점이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다잖아요. 그리고 B는 중남부 아프리카인데 여기는 과거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크리스트교를 많이 믿어요. 자, 그래서 디귿은 옳은 설명이고요. 리을 C의 주민은 주로 에스파냐어, D의 주민은 주로 영어를 사용한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자, 니은 디귿이 정답, 3번이 정답이네요. 10번 다음 자료의 지리정보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라이다는 항공기에서 레이저파를 쏴서 지형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이건 딱 봐도 원격 탐사죠. 항공기 나왔으니까. 항공기를 활용한 라이다는 강 모양뿐만 아니라 강 주변에 있는 주택과 나무, 도로 같은 모든 사물을 감지할 수 있다. 초목과 인간이 만들어낸 건축물을 제거하면 지도에는 강을 둘러싼 맨 땅의 지역만 남는다. 라이다를 이용해 만든 미국 미시시피강 하류 사진에서 강물은 한쪽 뚝에 침식작용을 일으키고 다른 한쪽에는 침전물을 퇴적시키면서 굽이쳐 흐른다. 현재의 강과 주변 땅의 고도차는 색깔로 구분되는데 파란색은 가장 낮은 지대를, 흰색은 가장 높은 지대를 나타낸다. 보기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죠. 뭐 항공기로 이렇게 홍수가 났을 때 이렇게 날아가면서 사진 찍으면 되죠. 그 다음 니은 하천 범람으로 인한 사상자와 피해액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건 비행기로 원격 탐사로는 할 수 없죠. 그 다음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하천의 유류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비행기 여러 번 띄워서 그때그때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리을 하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다. 자, 이건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기억 디귿이 옳은 설명이네요. 자, 여기까지 1강 해설 마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